맨유가 지금 선수단 정리를 하면서 내부에서도 좀 약간의 잡음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모림이 팀이 모두 모여있을 때 선수단 앞에서 가르나초에게 맨유에서 방출 통보를 했는데 이 방출 통보를 할 때 잔혹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 얘기가 며칠 전에 온스테인 기자도 보도를 했거든요. 온스테인 기자도 모든 선수단이 다 모여있을 때 가르나초에게 새로운 클럽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토요일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끝나고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그 훈련장에서 선수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본인의 계획,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을 알렸고 선수들 앞에서 가르나초에게는 다른 팀을 찾으라 라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런 공개적인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 라커룸 내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건데 그 멘트가 하나 새 나왔어요. 공식력 높은 기자들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 아모림은 가르나초에게 어떤 멘트를 했냐면 너는 너를 영입할 클럽을 찾길 기도하는 게 낫겠다 라는 멘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일단 방출은 확정이고 방출이 됐는데 데려갈 클럽이 있기를 기도해라. 그 정도로 이제 약간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여러 매체에서 ESN도 가르나초의 맨유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일단은 왜 나왔냐면 이 얘기였어요. 가르나초가 경기 끝나자마자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나는 결승전에 진출하는데 모든 라운드를 소화했다. 그런데 나는 오늘 20분밖에 못 뛰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이번 여름에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경기 끝나자마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나초의 동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르나초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모든 라운드를 출전했고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은 기록이 있는데 가르나초를 19분밖에 뛰지 않고 심지어는 가르나초를 약간 희생양처럼 만들다니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모린 감독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가르나초를 저격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어떤 얘기였냐? 왜 가르나초를 선발로 기용 안 했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에 지금에서야 끝나고 나서 이제 가르나초를 왜 선발로 기용을 안 했냐? 라고 말하긴 쉽지만 준결승전만 보면 가르나초가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았냐? 축구는 원래 결과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지 가르나초를 선발해서 뺀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나초가 좀 안 좋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 얘기는 그 인터뷰의 전문을 읽어보면 기자가 마운트를 왜 먼저 썼냐? 계속 이제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준결승전에는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와서 기회를 많이 놓쳤고 요 경기였죠? 빌바오와의 경기. 마운트가 교체로 들어와서 62분에 마운트가 들어오고 가르나초가 나갔거든요. 마운트가 교체로 들어와서 2골을 넣었다. 이때는 마운트를 왜 빨리 안 넣었냐? 라고 하더니 지금에서는 왜 가르나초를 안 넣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준결승전에는 가르나초 욕하지 않았냐? 당신들이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린 감독이 가르나초를 엄청나게 저격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는 마운트를 넣어서 마운트가 골을 넣었는데 이번 경기는 마운트를 선발로 넣었다고 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르나초가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르나초가 이제 아주 경기가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좀 날카롭게 하니까 가르나초에 대해서 아예 다음 시즌 플랜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스쿼드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은 가르나초가 맨유의 판매 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뭐 당연하게도 지금 맨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선수를 판매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일단은 나왔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어제 보여드리면 맨유가 델랍 그리고 쿠냐 여기에 이제 뭐 은베모 이제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적료가 지금 넉넉치가 않다 보니까 쿠냐, 델랍, 은베모를 데려오면 가르나초처럼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내보낼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가르나초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일단 챔피언스리그에 지금 맨유가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쿼드를 보면 이 정도 스쿼드거든요. 지금 맨유가 만약 델랍, 쿠냐, 은베모 이제 3명의 선수를 모두 데려왔다. 이러면 3톱에 이 3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디알로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르크지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 라인 요 세 자리에 그렇게 사실은 스쿼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델랍, 쿠냐, 은베모, 디알로, 브루노 판데스, 지르크지 여기에 사실은 이제 뭐 벤치에 유망주 한 명 정도 그 정도만 있다면 지금 이제 뭐 유망주도 충분히 있죠. 오비 마틴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마이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마운트도 있고요. 공격 라인에 가르나초를 현재 판매를 해도 스쿼드적인 이 뎁스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현재 맨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가르나초가 이번 시즌에 좀 너무 할 정도로 좀 안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면 그 레시포드가 볼을 끌고 이제 완전한 1대1 찬스 가르나초가 또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레시포드가 골키퍼가 본인한테 달려오니까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가르나초가 슈팅을 그냥 빈 골대에다가 하면 되는 걸 너무 급하게 쳐다보니까 여기서 슈팅을 바깥으로 합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가르나초의 슈팅이 바깥으로 벗어나죠. 이런 결정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 이게 빌바오전이었는데 이게 그 아모린 감독이 말한 경기거든요.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고 지르크지가 가르나초에게 찔러줍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해요. 이걸 보고 아모린 감독이 지난 준결승전에는 가르나초가 놓칠 때 다들 가르나초 왜 나왔냐 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가 1대1 찬스에서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칩슛을 한다는 게 칩슛이 정말 택도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골이 안 되죠. 이런 움직임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금 맨유는 이번 시즌 성적이 좀 안 나왔던 것 자체가 결정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뭐 스피드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노리는 팀이 있거든요. 나폴리도 지금 가르나초를 좀 노린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팀들이 가르나초가 아예 가치가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스피드도 빠르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종종 멋진 중거리 슈팅 이런 것도 터트릴 수 있는 선수고 하다 보니까 가르나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때 가르나초를 떠나보내는 게 지금 현재 맨유의 상태. 챔피언스 리그도 안 나가니까 공격수 한 명 정도는 떠나보내도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은베모, 쿠냐, 델랍을 데려온다는 걸 생각해보면 가르나초가 나가고 그 이적료로 데려온다 라고 따지면 사실은 가르나초가 나가는 게 더 맨유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이런 걸 따지면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가르나초를 내보내는 게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또 가르나초가 아모린 감독과 계속 언쟁을 펼치면서 가르나초도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결국엔 이게 또 이렇게 물론 추측일 수도 있지만 새어 나온 거잖아요. 너를 영입해줄 클럽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해라. 이런 이제 가르나초에게 약간 좀 면박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도 가르나초에게 너무 잔혹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너가 갈 팀이라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가르나초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다른 팀에서 영입할 때도 가르나초를 영입할 때 가르나초의 가치가 어차피 떠날 선수 이렇게 분류가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르나초가 최후 통보를 받았고 이 최후 통보를 받은 게 가르나초뿐만 아니라 레시포드도 이제 지난 그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날 때 레시포드도 아모린 감독이 아예 안 썼거든요. 레시포드도 떠나고 가르나초도 떠나고 이런 이제 선수들은 이미 아모림의 플랜에서 다음 시즌 제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걸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나초는 기본적으로 태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르나초가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좀 그런 선수 약간 이제 이 선수가 욕심도 경기 중에 많이 부리고 헌신적인 플레이는 덜하고 그런 선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는 게 오히려 팀을 한 번 더 쇄신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스날 같은 경우도 오바메양이라던가 외질이라던가 이런 이제 팀 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을 모두 내보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아예 제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의 아스날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팀의 약간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포그바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사실 맨유도 지금까지도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호날두 같은 선수도 테나 감독이 팀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내보낸 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맨유가 좀 쇄신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내보낼 선수가 남아있고 이번 시즌에야말로 이 내보내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내보낼 선수가 가르나초, 레시포드, 그리고 산초
산초도 이제 돌아오죠. 산초도 이제 첼시에서 영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산초도 사실은 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방출을 한 거라서 산초, 레시포드, 가르나초 이렇게 이제 팀 내에서 문제가 되는 선수들을 과연 다 내보낼 수 있을까? 이것부터 이제 맨유는 일단은 챔스를 못 나가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갔으니까 밑바닥을 쳤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지금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